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구축 아파트를 아무거나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2020년대 들어선 요즘 신축들은 구축 아파트들과 차별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차별점으로는 첫 번째는 차가 안 다니고 공원같이 조성한 아파트 단지 내부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정말 이쁜 곳들이 많습니다. 굳이 밖에 공원에 가지 않아도 집 앞이 공원처럼 이쁘니 좋더라고요. 차가 안 다니니까 아이들을 가진 부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요즘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차별점은 지하주차장에서 현관 앞까지 이어진 직주식 엘리베이터 구조입니다. 비가 오거나 한파, 한여름일 땐 지하에 주차를 하고 계단으로 밖에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짜증이 나는데요. 직주식 엘리베이터는 주차를 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로 집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차별점은 여유로운 주차 가능 대수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가 적은 구축 아파트는 출퇴근 시간마다 정말 짜증 많이 나는 거 공감하시죠? 요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를 깊게 뚫어서 주차 가능 대수가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네 번째, 요즘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차별점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보면 헬스장은 기본 옵션이고 수영장,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조식 뷔페 등 놀거리들이 아파트 내부에 많습니다.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마지막 차별점은 IoT 시스템을 활용한 온도, 습도, 환기 시스템 컨트롤입니다. 무거운 에어컨을 들고 다니며 이사를 안 해도 되는 시스템 에어컨, 환풍기, 난방을 월패드 하나로 조작 가능하니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차별점으로 인하여 요즘 신혼부부들은 조금 멀더라도 조금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구축 아파트는 배제하고 신축에 살려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 없는 구축 아파트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경쟁력 있는 구축 아파트의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구축 아파트의 조건은 우수한 학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 수성구의 범어사동과 만촌3동을 들릴 수 있는데요. 여기는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8억 이상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직접 가보면 학군 말고는 볼 게 전혀 없어서 부동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가면 이 가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학군이 얼마나 좋냐면 서울을 제외하면 의대 진학률이 항상 상위권에 경신고, 대륜고가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축임에도 수요가 많습니다. 만약 그 동네를 말했을 때 가장 먼저 학군이 떠오르고 대체제가 없다면 정말 좋은 경쟁력 있는 구축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구축 아파트의 조건은 재건축 사업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축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축을 사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용적률과 대지 지분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은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지 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어디가 사업성이 좋을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철거하는데 비용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같은 땅의 크기라 가정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처음 보여드린 저층 아파트이고 오른쪽은 두 번째 보여드린 고층 아파트라 가정할게요. 재건축은 구축 아파트를 부수고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원래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조합원의 신분이 되고 그 조합원들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은 조합원들이 9명이니 입주권을 9개만 주면 되고 저층을 부수고 고층을 신축을 지었으니 새로 생긴 물량들은 우리가 잘 아는 청약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줍니다. 일반 분양이 많아야 재건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같은 땅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층 건물이었으므로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28명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입주권을 28개를 뿌리고 나머지 일반 분양으로 재건축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건설 원가가 올라간 시기에는 일반 분양으로 받은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우리 건설하는데 들어간 돈이 추가됐으니 니들이 돈을 좀 더 줘야겠다 하는 게 추가 분담금입니다. 사업성이 안 좋은 곳의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이 끝나고 갑자기 몇 천에서 몇 억을 더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실입니다. 위에 대지 지분과
용적률을 클릭해서 본인만의 기준으로 필터링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용적률을 180% 이하, 대지 지분을 18평 이상으로 필터링을 걸고 보는데, 만약 입지가 좋고 그곳이 싸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씩 여유롭게 필터링 해도 됩니다. 마지막 경쟁력 있는 구축 아파트의 조건은 직주 근접입니다. 수도권의 3대 일자리 강남, 여의도, 종로, 그리고 판교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구축 아파트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까지의 거리가 30분 내외로 가까우면 구축 아파트라도 꾸준히 수요가 많습니다. 다른 노선도 좋지만 대표적으로 직주 근접이 좋은 수도권 노선으로는 2호선, 9호선, 3호선, 5호선, 7호선, 신분당선, 그리고 GTX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월판선과 신안산선 역세권 주변 구축 아파트들도 수요가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구축 아파트 조건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구축 아파트는 신축이라는 장점 말고는 볼 게 없는 신축 아파트보다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엔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이고 입지는 땅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부디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